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다항식의 연산을 하는 문제고 a에서 b를 빼라고 했으니까 그냥 빼주시면은 x제곱 플러스 4y제곱 마이너스 2가 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 A, B가 주어져 있고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B가 A의 모든 원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B가 A의 원소인 1은 가지고 있고 4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A가 4여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의 값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겠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2가 되고 알파 베타의 곱은 5가 되는 것을 활용해서 통분하시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래서 알파 베타의 곱은 5가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 되니까 5분의 2,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보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은, 자, 각각의 부등식들을 풀어주시면, 자, 첫 번째 부등식 풀어주시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두 번째 부등식 풀어주시게 되면은 두 번째 것은 마이너스 x를 이항하면 2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따라서 x의 범위가 3 이상 5 이하이다. 그래서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 더하기 4 더하기 5. 그러면은 정답이 12.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원을 x축의 방향 2만큼, y축의 방향을 5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이 또 다른 원이 되었다. 자,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고 중심만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시면 맨 처음 주어진 원은 중심이 a, 마이너스 4였고, 자, 얘를 가지고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해 주시면 a 더하기 2,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얘가 최종적인 원의 중심은 8, b니까 a 더하기 2, 1이 8, b와 같다. 그래서 a는 6이 되는 거고 b의 값은 1이 돼서 a 더하기 b의 값은 7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가 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 합성 g가 3x 빼기 1일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고, 자, 이 같은 경우에 합성함수의 결합법칙에 의해서 f 합성 g 합성 g의 a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g 합성 g의 a는 3a 빼기 1이니까 f의 3a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자, f의 3a 마이너스 1은 대입해 주시면은 2배의 3a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래서 6a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값이 a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항하시면은 5a가 1이 되니까 a는 5분의 1,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의 세 점 a, b, c에 대해서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와 a, c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서로 같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정확하게 그려야 되지만 그냥 대략 어떤 수직선 위에서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그래서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3등분 하는 지점이 있어서 이 지점을 뭔가 p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의 p.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2대1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c라는 것은 AC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서로 같다라고 했죠. 얘도 이제 p가 나와야 되는 건데 A에서부터 2만큼, C에서부터 1만큼 떨어진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A에서부터 2만큼 떨어진 지점이었으니까 요 지점이 C가 되면 되겠죠. 여기가 그러면 1만큼 갈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3등분점에 해당하는 점 중에 A에 가까운 쪽이 C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X좌표가 5가 되고 Y좌표는 1. 자, B의 X좌표는 마이너스 1, Y좌표는 4.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대2 내분점이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6등분, 6만큼 거리가 차이가 나니까 얘를 3등분 하시면은 한 칸당 2만큼씩. 그러면은 여기가 2만큼 옮겨지게 된다면 C의 X좌표는 3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1부터 4까지 변했으니까 Y좌표는 3만큼 변하는데 그 중에 3등분 했으니까 한 칸씩 변하면 되겠죠. 한 칸 위로 올라가 주면 되니까 3,2가 돼서 둘이 더해주시면은 5,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보겠습니다. 실수 부분이 1인 복소수 g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킬 때 g 곱하기 g 바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g라는 것은 우리가 1 플러스 bi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g 바라는 것은 1 마이너스 bi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일단 통분을 좀 해주시면은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 분의 g의 2 마이너스 i 플러스 g 바의 2 플러스 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분모 계산해 주시면은 분모는 5가 될 거고 분의, 자, 분자를 잘 보시면 2가 곱해질 거니까 2배에 g 더하기 g 바라고 쓸 수 있고, 자, 마이너스 i로 묶어주시면 마이너스 i에 g 빼기 g 바라고 써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2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g 더하기 g 바는 둘이 더해주시면 2가 나오고, g 빼기 g 바는 2bi가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2배에 2 곱하기 g 더하기 g 바가 2, 마이너스 i 곱하기 g 빼기 g 바는 2bi, 2bi는 10이다. 자, 그러면 4 플러스 2b가 10이 되는 거니까 b의 값은 3이다. 자, 따라서 1 플러스 3i와 1 마이너스 3i를 곱해 주시게 되면 1 더하기 9가 돼서 1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A, B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 P에 대해서 AP는 BP의 길이와 같다. 선분 OP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P의 좌표를 우리가 A, 마이너스 A라고 둘 수 있을 거고, 자, 얘하고 원점 사이의 거리를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니까 최종 정답은 A 루트 2의 형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의 정확하게는 절대값이 붙어야 되겠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요 형태를 맞춰주는 거니까 우리 A의 절대값이 얼마인지만 찾아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시면은 A-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의 제곱은 A-5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 계산해 주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더하기 A제곱 8A 더하기 16은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더하기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그럼 A제곱 없어질 거고, 자, 여기 계산하시면 4A 플러스 20. 자, 이쪽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8A 플러스 26 이렇게 되겠죠. 자, 이항하시면 12A는 6이 돼서 A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A가 2분의 1이니까 최종 정답은 2분의 루트 2,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인수분해하는 문제고, 자, 얘를 가지고 x제곱 플러스 4라는 것을 a라고 한번 치환을 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자, 얘를 인수분해하시면 a 빼기 4x a 플러스 x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a 자리에 다시 x제곱 더하기 4를 대입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돼서 앞에는 완전 제곱식으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1, c는 4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계산하시게 되면은 3.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는, 자, 첫 번째 주어진 절대부등식을 풀게 되면은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을 풀면 x 빼기 5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그래서 x가 6보다 작고 4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2차 부등식을 풀게 되면은 x 빼기 a, x 빼기 3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a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3a보다는 더 작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a보다 작다 또는 x가 3a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해를 갖지 않기 위해서는 공통된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주어진 4하고 6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영역이 정해질 텐데, a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내려가고 3a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점점 가까워져서 4가 딱 돼도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둘 다 4를 포함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4가 돼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마찬가지로 3a가 6에 가까워져도 어차피 등호가 양쪽에 없기 때문에 6을 공통인 해로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a가 6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면서, 따라서 a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자연수 a의 개수는 2, 3, 4, 3개.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a와 b에 대해서 y는 x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를 P0라고 하자. 자, AP0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이 9,A를 지날 때 점 A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이 다음과 같이 존재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축을 좀 그려보시면 1,0이라는 점은 여기에 있을 겁니다. A. 자,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6,5라고 했으니까 6,5면은 대략 한 이쯤에 있겠죠. 이렇게 6,5. 자, 그러면 요 어딘가 위에 있는 이 점 P를 잡아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6,5라는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 5,6이라는 점이 나오게 될 거고, 이 5,6이라는 점과 이 1,0이라는 점을 연결하는 선 위에 여기에 바로 P0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AP0를 지나는 직선을 내가 구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죠. 그냥 바로 이 보라색 직선이 바로 AP0를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니까 1,0과 5,6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은 y는 2분의 4분의 6이 되겠죠. 6에 x 빼기 1이 되고, 자, 얘를 다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9,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a,9를 지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9가 2분의 3에 a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양변에 3 나눠주시고 6은 a 빼기 1. 그래서 a는 7이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번 보겠습니다.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값의 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각각의 진리집합을 P와 라지 Q라고 표현을 한다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말은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P의 원소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이라는 것을 일단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자, Q의 원소들을 판단을 해주기 위해서 주어진 방정식을 해결할 건데, 자, x제곱 플러스 kx 더하기 k 빼기 1은 0을 인수분해를 좀 해주면, 자, 요렇게 둘이 k, 요렇게 둘이 x제곱 빼기 1로 인수분해하시면 x 빼기 1, x 더하기 1 더하기 k의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k는 0이니까 원소는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k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얘가 이제 부분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1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여도 되는 거고 1 마이너스 k가 3이어도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1과 같아서 Q의 원소가 마이너스 1만 있어도 부분집합인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이 돼도 됩니다. 자, 그래서 k의 값이 이때는 3이 되고 k의 값이 이때는 마이너스 2, 자, k의 값이 이때는 2가 돼서, 자, 셋을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12,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번 보겠습니다. 자, 원 C가 있고 좌표 평면에서 원 C의 중심이 y는 2x 빼기 1 위에 있다. 자, 원 C와 y는 2x 빼기 1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고 하고, 원 C 위의 점 P에 대해서 A, B, P의 넓이의 최대값이 4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보시면은 모든 걸 다 완전 제곱식 바꾸지 말고 x만 확실하게 바꿀 수 있잖아요. 아, 얘가 결국 x 빼기 1의 완전 제곱식으로 바뀔 거고 뒤에 y는 일단 놔두세요. 는 0. 자, 이 상황이니까 중심의 x좌표는 1이다. 자, 중심의 x좌표는 1이 되는 거니까 그 중심이 바로 y는 2x 빼기 1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을 대입하시면은 1이 또 나오니까 중심이 1,1이구나. 그래서 y 빼기 1의 제곱이다. 여기까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는 r제곱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나중에 r을 구한 다음에 전개해서 a랑 b의 값을 찾아내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원이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2x 빼기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중심을 지나가서 여기가 중심, y는 2x 빼기 1.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 점 P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중심에서부터 수직으로 쭉 올라가서 만나는 요 점에 바로 P가 존재하면은 이때 A, B, P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4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R, 반지름 R, R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R이 밑변 곱하기 높이가 R. 그래서 얘가 4다. 그래서 R제곱이 4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가 4. 이제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4가 되고, 자, 이항하시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래서 지금 비교하시면 A는 2, B도 2가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의 값은 4.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역함수를 갖는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다음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가 뭔지 모르니까 얘를 k라고 하시면 fx랑 f의 역함수 x랑 같으니까 f의 역함수 마이너스 2 또한 k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x의 값을 찾아서 대입을 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지금 이걸 만족시키는 x가 실수 x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자, 얘를 활용해서 뭔지 모르겠으니까 f의 k가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어떤 k를 찾을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이 k가 되도록 하는 x를 찾으면 x제곱은 k 빼기 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2배의 k 빼기 1이 되겠죠. x제곱이.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플러스 1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다. 그러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니까 2k가 5가 돼서 k의 값은 2분의 5,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5니까 여기서 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으로. 그래서 요 실수라는 조건까지 만족을 시켜주니까 3번이 옳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보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fx에 대하여 좌표평면에서 fx가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 b, y는 fx의 두 점근선이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을 때 OBCA의 넓이가 24다. 상수 a의 값은, 자, 일단 점근선을 찾아보시면 점근선은 x는 a, y는 마이너스 4. 자, 그러면은 좌표평면에서 그래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은, 자, 점근선 x는 a,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뭐 대략 이쯤에 그려주시고, y는 마이너스 4니까 이 아래쪽에 이렇게 생기겠죠. 자, 이 상황에서 얘가 양수죠. 지금 x 빼기 a분의 4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을 a, 그 다음 y축과 만나는 점을 b, 그 다음 점근선의 교점을 c, 그리고 원점 해서 만들어지는 이 보라색 사각형의 넓이가 24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쉽게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원점과 c를 연결을 해서 삼각형 두 개로 나눠주면 얘를 밑변,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높이, 마찬가지 얘를 밑변, 요 길이를 높이 라고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c의 좌표라는 것은 a,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자, 요 높이는 a, 요 높이는 4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y절편을 찾기 위해서 0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a 분의 4 마이너스 4니까, 자, 얘가 지금 음수죠. 여기가 음수 좌표니까 양수로 만들어 주시면 마이너스 붙여서 이 길이는 a분의 4 더하기 4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 x절편을 찾아주시면 x 빼기 a분의 4가 되는 거니까 x 빼기 a가 1이다. x는 a 플러스 1, 요 길이는 a 플러스 1이구나. 자, 따라서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합해 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a 더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a분의 4 더하기 4를 계산하시면 되겠고, 얘는 2에 a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도 4로 좀 묶어주시면 2가 되고 2가 되고, 전개하시면은 플러스 2 더하기 2a가 돼서 4a 더하기 4가 되고, 이 값이 24다. a의 값은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번 보겠습니다. 자, 양수 k에 대하여 2차 함수 fx의 그래프와 y는 2x 더하기 3이 서로 다른 두 점 알파와 베타에서 만난다. 자,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일 때 최대값이 10이라고 하면 알파 이상 베타 이하에서 fx의 최소값을 구하자, 이런 문제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플러스 7,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완전 제곱식 만들면.
자, 그래서 2, k 더하기 7이 꼭지점으로 갖는 이런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고 y는 2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을 그려주시면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 알파, 여기에 x좌표가 베타 이런 상황이죠.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라고 한다면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을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저 k 더하기 7이라는 값이 10이구나. 그래서 k의 값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고 최소값은 언제 나올 거냐면 알파일 때의 함수값이 되겠죠. 알파가 얼마인지 계산하기 위해서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은 2x 더하기 3. 자,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x가 3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지나니까 최소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번 보겠습니다. 자, 다항식 f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fx 더하기 gx를 x로 나눈 나머지와 fx 더하기 gx를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가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분의 1의 fx로 같다. 자, f3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식을 한번 써보면 fx 더하기 gx라고 하는 것은 x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생길 거고 그때 나머지는 어떤 상수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fx 더하기 gx를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로 나눠준다면 어떤 몫이 생기게 될 거고 그때의 나머지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분의 1 fx가 된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 값이 이 r과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fx가 2차 함수여야 한다. 2차 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x가 2차 식이구나. 그러면 fx가 2차식, gx가 3차식이니까 결과적으로 fx 더하기 gx는 3차식일 거예요.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r이 나와야 되고 x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r이라고 했으니까 fx 더하기 g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x에 x제곱 플러스 2x 빼기 2 더하기 r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계산을 좀 해볼 건데 일단 g1이 7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양변에 1을 대입하시게 되면 f1 더하기 g1은 여기다 1 대입하시면은 1 더하기 r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분의 1의 fx 또한 r이기 때문에 양변에 1을 대입하시면 r이라는 것은 3-2분의 1의 f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다시 쓰면 4 빼기 2분의 1 f1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f1은 여기 f1이 또 있죠. 그러면은 g1이 7이라고 했으니까 f1 더하기 7은 4 빼기 2분의 1 f1이 되고 자, 이항해 주시면은 2분의 3 f1은 마이너스 3 그래서 f1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f1이 마이너스 2라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r은 4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럼 마지막 계산 f3의 값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3을 한번 대입하시면은 9 더하기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f3은 r의 값이 4 그러면은 2분의 1에 f3은 여기가 이항하면 11이 되겠죠. 그러면 f3의 값은 22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 보겠습니다. 자, 19번은 fx가 루트 x 빼기 2고 그 역함수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L이 y는 fx와 점 P에서 만나고
f 역함수 x는 점 q에서 만났을 때 OPQ, 요 OPQ를 연결하는 삼각형의 외접원이 넓이가 2분의 25파이다. 자, 그랬을 때 각각을 계산하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시면 되고, 자, P의 Y좌표를 A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자, 얘가 A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A가 나온다는 것은 X 빼기 2가 A제곱이 되니까 X는 A제곱 플러스 2다.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갈 식은 A제곱 플러스 2가 되겠고, 가에는 GA라고 얘기를 해준대요. 자, 그 다음 이제 쭉 따라가면은 y는 x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다. 자, 얘네 둘이 역함수이기 때문에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서로 대칭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수직이 되는 거, 여기가 2등분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수직이 되겠죠. 아, 그러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원이 하나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이 원의 중심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거죠. 원의 중심을 C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외심이라는 것은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PQ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어딘가에 C가 존재하고 있을 거다. 자,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원의 중심 C는 Y는 X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점의 좌표를 뭔지 모르니까 그냥 T, T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접원의 넓이가 2분의 25파이니까 파이 R 제곱이 2분의 25파이다. 그 말은 R 제곱이 2분의 25가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R 제곱이라는 것을 구한다는 것은 OC의 제곱과 같습니다. 자, OC의 제곱이라는 것은 OC의 길이가 T 루트 2니까 제곱하시면은 2T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T제곱이 4분의 25가 돼서 T의 좌표가 2분의 5가 나옵니다. 그래서 2분의 5, 2분의 5가 C의 좌표가 되고 마지막 CP와 C5의 길이가 똑같다. 자, 아까 P의 좌표가 A제곱 더하기 2, A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계산만 하시면 자, 여기 2분의 5가 될 거고 M은 이제 계산하시면은 2분의 5, 2분의 5랑 A제곱 플러스 2, A랑 길이를 구하시면 되겠죠. 2분의 5 루트 2의 제곱이라는 것은 얘는 2분의 25가 되겠죠. 얘가 CP의 길이입니다. C5의 길이, CP의 길이는 얘네 둘 사이의 거리니까 A제곱 플러스 2 빼기 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2분의 5의 제곱. 자, 계산하시면 2분의 25는 A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A 빼기 2분의 5의 제곱. 전개할게요. 자, A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분의 1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분의 25. 자, 그러면은 A제곱이 없어지고 그러면 A 4제곱 마이너스 5A. 자, 얘네 둘이 더하시면은 4분의 26이니까 2분의 13이 되고 이항하면은 6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은 0이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조립제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1, 0, 0, 마이너스 5, 6 1 넣으시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네, 그래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잠시만요. 여기 마이너스 6이죠? 6,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찾아줘야 되는데 그 값이 2가 되는 것 같네요. 2, 1, 2, 1, 2, 3, 6, 0. 자,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는데 A가 지금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는 2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 P,
i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래서 a가 2다. 그래서 문제에서 n이 2가 되는 거겠죠. gn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g2는 6이 되고, 그러면 2분의 5 더하기 2분의 12니까 2분의 17,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를 y좌표로 뒀으니까 a가 0 이상이다 라는 조건으로 a가 2가 되는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번 보겠습니다. 자, 실수 t에 대하여 좌표평면 위에 4점 a, b, c, d가 있다. 자, 선분 cd 위에 각 a, p, b의 크기가 90도인 점 p가 존재하도록 하는 t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이렇게 선분으로 있는데 어떤 또 다른 직선 cd 요렇게 직선이 하나 지나가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하고 이렇게 했더니 얘가 수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A, B를 지름으로 하는 어떤 원이 하나 생겨서 이 원하고 이 CD라는 선분이 만나면은 직각이 만들어지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있어서 자, 그럼 얘가 지금 1,4고 얘가 5,4니까 자, 여기가 3,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CD라는 선분은 기울기가 2t분의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플러스 t라고 하는 선분이 될 거고 그때 양변에 2를 곱해주시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t는 0이라는 직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직선하고 이렇게 만날 때부터 이렇게 만날 때까지가 결국 우리가 이 직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4에서부터 거리를 구해주시면 루트 5분의 절대값 3 더하기 8 마이너스 2t의 절대값이 뭐랑 뭐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냐면은 반지름의 길이인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11 마이너스 2t의 절대값이 2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2t 마이너스 11이 2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루트 5보다 크거나 같다. 2t가 11 플러스 2루트 5, 11 마이너스 2루트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t는 2분의 11 플러스 2루트 5랑 2분의 11 마이너스 2루트 5 사이. 그래서 최대값이 2분의 11 플러스 2루트 5고 최소값이 2분의 11 마이너스 2루트 5입니다. 그래서 빼주시면 2분의 4루트 5. 그래서 정답이 2루트 5.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1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인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킬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을 풀어가기 위해서 만약에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A가 있고 집합 B가 있고 집합 C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엔 0개가 들어가야 돼요. 0개. 자, 그러면 B 교집합 C의 원소가 2개라고 했으니까 여기 2개의 원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B차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요 영역, 이 영역에 1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2가 들어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기억은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0개일 수가 없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니은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 2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비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데 이미 비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 2개가 된 거죠. 여기엔 0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C 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되니까 C 차집합 A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요 파란색. 요 파란색에 2개의 원소가 있어야 되니까 여긴 0개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2개가 들어가야겠죠. 그럼 C의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된다라는 것이 참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느냐 원소가. 자, 그걸 따져주기 위해서 B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 1이니까 B차집합 A의 원소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의 원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1개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개, 2개, 1개가 들어가는 총 5개.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 5개. 그래서 C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맞구나.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자, 마지막 디귿을 보시게 되면은 이 기역과 니은에서 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원소라는 것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2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만약에 3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교집합의 원소가 2개밖에 안 되는데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3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1 또는 2가 된다, 여기가.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경우랑 두 번째 위에 같은 경우. 자,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끝났어요. 모든 게.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A의 원소의 개수는 2개, B의 원소의 개수는 3개, C의 원소의 개수는 4개.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곱해 주시면 24가 나옵니다. 24.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일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A, B, C. 자, 여기 1개가 들어가, 여기 1개. 자, 그 다음 비교집합 C는 2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1개 들어가는 것까지 확정. 자, 그 다음 B차집합 A에 하나의 원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 영역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일단 여기에는 0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C차집합 A에는 2개의 원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 영역에 2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미 1개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1개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확정적인 것만 다시 써보면 A, B, C. 자, 이렇게 있을 때 확정적인 것만 쓰면 여기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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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가 되는 건 확정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2개의 원소를 어디에다 집어넣을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일 때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라고 주어져 있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2개의 원소가 둘 다 바깥쪽으로 빠져 있어도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체 집합이 있어서 여기에 2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A의 원소의 개수는 1개, B의 원소의 개수는 2개, C의 원소의 개수는 3개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6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 됩니다.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 2개의 원소를 안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걸 넣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것들이 이제 최소로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을 여기다가 각각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 추가했을 때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 B의 원소의 개수 3개, C의 원소의 개수 4개. 이렇게 곱하면 36이 나오죠. 얘가 이제 최대값인가? 일단 아까 24는 이제 탈락인 거죠. 얘가 최대값인가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참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여기에 2개가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A의 원소의 개수 3개, 그다음 B의 원소의 개수 2개, C의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됩니다. 곱하시면 30이니까 얘도 여전히 최대값은 안 돼요. 참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이제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이번에는 여기에 1개, 여기에 1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있겠죠. 이때는 A의 원소의 개수 3개,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 2개, C의 원소의 개수 4개. 그래서 이렇게 곱하시면 24개.
얘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1, 1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A는 3개, B도 3개, C가 3개. 그러면은 다 곱하시면 27개. 얘도 안 되네요. 또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여기에 2개가 다 들어가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A 3개, B 2개, C 3개. 얘도 18이니까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여기에 2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해보면 A 3개, B 4개, C 3개. 그래서 여기서도 36이 나와요. 그래서 최대값은 36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값은 6, 최대값은 36.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 42.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번 보겠습니다. 자, 중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자. 판별식 쓰시면은 25 -A가 0이다. 그래서 A의 값은 25. 자, 다항식을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가 17일 때 상수 A의 값은, 자,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한 값이 17이 되는 거니까 8 더하기 4A 빼기 7이 17이다. 자, 그러면은 1이 되고 2항하면 16. 그래서 4A가 16이니까 A는 4. 이어서 24번 보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고, 자, 두 번째 식을 보시면 x 빼기 y, x 빼기 2y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x 빼기 y의 값이 3이니까 x 빼기 2y는 2가 되겠죠. 자, 그럼 x 빼기 2y는 2랑 x 빼기 y는 3.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시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 그래서 y가 1이 되니까 x는 4. 그래서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5번 보겠습니다. 정수 K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모두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모든 K의 값의 합을 구하자. 자, 일단 조건 P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계산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4K 빼기 5가 0보다 작다. 그래서 K가 5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k 빼기 2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때는 k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어떤 실수 하나는 또는 두 개는 이 식을 만족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k의 범위가 2 이상이다. 그래서 k가 2 이상 5 미만이 되니까 2, 3, 4가 만족시키는 정수가 되겠고 다 더해주시면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6번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점 A를 지나고 곡선에 접하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두 직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직선인지 모르겠으니까 기울기 M인 직선이 A,A를 지나간다 라고 하고, 그러면 얘는 mx -am 플러스 a가 되고, 얘가 저 2차 함수랑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 항에서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x 그 다음에 am -a 플러스 10은 0이다. 자, 판별식 계산하시면 4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m -a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되겠죠. 접하니까. 자, m 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16 마이너스 4am 플러스 4a 마이너스 40. 그러면 m제곱 플러스 4배의 2 빼기 a의 m, 그 다음 플러스 4a 마이너스 24는 0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했으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 말은 여기에서의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얘기니까 4a 마이너스 24가 마이너스 1. 그래서 4a가 23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의 2 빼기 a가 얼마인지 구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8 플러스 4a.
4a가 23이니까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7번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고, 조립제법 이용해서 계산을 먼저 좀 하시면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0. 그러면은 여기에서 허근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에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2가 되는 거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전개하시면 오메가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의 n제곱이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오메가 오메가 바의 곱이 2니까 2 빼기 오메가의 n제곱이고, 2 빼기 오메가라는 건 오메가 바죠? 오메가 바의 n제곱을 구하는 게 256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메가 바는 뭐냐? 오메가는 여기서 계산하시면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를 오메가 바라고 설정을 하면은 뭐 답은 어떻게 해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1 마이너스 i를 오메가 바라고 하면은 요거 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2i가 되고, 얘를 또 제곱을 합니다. 1 마이너스 i에 4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얘를 또 제곱을 하면 1 마이너스 i에 8제곱이 되고 얘는 16이 됩니다. 16의 제곱이 256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16 곱하기 16을 만들어야 되니까 1 마이너스 i에 또 제곱, 그러면 16제곱이 256이다. 그래서 n의 값은 16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8번 보겠습니다. 직육면체에서 AFC가 생기도록 잘라냈다, 삼면체를.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L1, S1, 그 다음에 이 잘라낸 삼면체의 모서리 길이의 합을 L2, 건널비를 S2라고 했을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고, 여기서 직육면체에서 길이들을 좀 일단 표현해보면 A, B, C라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L1이라는 것을 이루는 걸 보시면 L1은 여기서 A, B, C 이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요 대각선 길이들은 어차피 얘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A, B가 몇 개씩 있냐면 A가 하나, 둘, 3개. 그래서 3A 더하기 B도 하나, 둘, 3개, 3B 더하기 C가 하나, 둘, 3개, 3C. L2를 보시면 L2는 여기가 그냥 A, B, C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물론 뒤에 뭐가 더 붙어야 됩니다. 뭐가 더 붙어야 되는데 얘네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빼주시면 L1 빼기 L2를 계산하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되고 얘가 28.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4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건널비를 구하시면 여기가 2분의 1 AC, 2분의 1은 그냥 다 생략할게요.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 BC 더하기 위에가 AB. 그 다음에 이제 밑넓이는 그냥 AB 더하기 옆넓이는 AC 더하기 BC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S2를 계산하시면 S2는 여기가 2분의 1 AB 더하기 AC BC 이렇게 되니까 빼시면 AB 더하기 AC 더하기 BC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6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AC제곱 더하기 CF제곱 더하기 FA제곱, A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CF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여기는 A제곱 더하기 C제곱. 그러면 결국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196 빼기 122 그러면은 74가 되고 얘를 2배 해주셔야 되니까 14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9번 보겠습니다. 자, 집합 x는 주어져 있고 여기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함수 fx다. 그래서 정의역은 얘가 되는 거고 집합 x가 되는 거고 공역이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랬을 때 1대1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 자,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 그 다음에 f0 곱하기 f1 곱하기 f2가 0보다 작을 때 다음의 합을 구하시오. 그래서 치역들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fx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에 대입하거나 마이너스 4x에 대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두 식이 교점이 안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가 마이너스 4x라고 했을 때 방정식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x가 5 또는 마이너스 1에서 교점이 생깁니다. 근데 5는 정의역의 원소가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마이너스 1일 때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차 함수가 위로 블록한 이렇게 하나 생기고 y는 마이너스 4x라고 하는 직선이 하나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는 5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여기 마이너스 1일 때는 무조건 4랑 대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6개의 정의역의 원소가 있고 자,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수 그냥 뭐 대응되는 거 아무거나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가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기 때문에 자, 0일 때에는 꼭지점을 가질 거고 마이너스 1의 대칭에서 1일 때의 함수값이 뭐가 존재할 거죠. 1,4를 지나는데 1대1 함수를 만족해야 되니까 1,4는 지날 수가 없는 거고 1일 때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대입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1, 마이너스 4 1은 마이너스 4랑 대응된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다시 마이너스 4랑 대응되는 x값은 또 없을까를 여기에서 또 찾아보면 그러면은 x제곱이 9가 되니까 x가 마이너스 3일 때가 또 나옵니다. x가 마이너스 3일 때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4x랑 대응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x랑 대응되니까 12가 나와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확실하게 딱 정해진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0일 때 0을 지나느냐 요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나 조건에 F0, F1, F2를 곱한 게 음수라고 했으니까 0,0은 지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5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F1이 마이너스 4라는 거 알았죠. 0은 5가 된다 무조건. F1은 마이너스 4. 얘네 셋을 곱해서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2는 양수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2를 직선에다 대입하면 2, 마이너스 8이니까 안 되는 거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2, 1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2는 1이랑 대응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2랑 마이너스 2랑 대칭이 되는 2차 함수에선 대칭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는 다시 마이너스 4x 위의 점 그래서 8이 나오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시면은 얘네들이 없어지고 둘이 더하면 6 둘이 더하면 20 그래서 2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함수가 어떤 함수에 어떤 값을 대입해야 되는지만 한번 잘 따져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번 보겠습니다. 자, 양수 m에 대하여 두 함수 fx, gx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고 자, 집합이 fx가 t 또는 gx는 t 그 다음에 x는 실수 자, 의 모든 원소의 합을 ht라고 하자. ht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19일 때 m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x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m이라는 그래프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이 교점을 일단 어디에서 갖는지 한번 찾아본다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m제곱 플러스 m이 되니까 둘이 같다고 놓으시면은 2x 플러스 2mx가 m제곱 플러스 m이다. 그러면은 2배의 m 플러스 1의 x는 m의 m 플러스 1이 돼서 m 플러스 1 약분하시면 x는 2분의 m이 되겠네요. 여기가 꼭지점이 m, m이니까 2분의 m이라는 건 여기에 존재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존재할 거고, 그러면 또 다른 교점은 안 생길까? 둘의 폭이 지금 똑같죠. x제곱의 개수가 둘 다 1이기 때문에 폭이 똑같아서 더 이상의 교점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정밀하게 그려보시면, 자, x축이 이렇게 있어서 y축이 있고, 자, 그러면은 요렇게 이차함수가 하나 그려질 거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2분의 m일 때, 여기가 m일 때, 그 다음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만 t가 그려지는 거고, y는 t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교점들의 x 좌표를 뭐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베타가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고, 원소의 합을 ht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합은 항상 일정합니다. 여기에서 알파, 베타가 잡히든지 여기에서 알파, 베타가 잡히든지 이 이차함수하고 만나서 생기는 두 점에 여기 알파, 베타 하면은 항상 똑같아요. 얼마로? 마이너스 2로. 왜냐하면 알파와 베타가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2차 함수에 대해서는 여기를 뭐 C, D라고 한다면 C하고 D는 M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C 더하기 D라는 합은 항상 이 M으로 일정하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로 하나씩 좀 따져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m보다 작을 때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분홍색, 처음에 그려놓은 요 분홍색처럼 그래프가 그려지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이 상황일 때는 지금 교점이 x제곱 더하기 2x하고만 생기게 되고, 그러면 원소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t가 점점점 올라가서 언제가 또 하나 생길 거냐면, 이제 처음으로 드디어 요 x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m하고 만나는 순간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얘는 총 3개의 교점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a, b, c라고 한다면 c는 m인 거죠, 결국. 그럼 원소들은 a, b, m이 되는 건데 합은 a 더하기 b 더하기 m이 될 거고, a 더하기 b는 항상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래서 ht는 m 빼기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엔 t가 m보다 커지고 어떤 상황까지냐면 여기 저 교점보다 작을 때, 여기를 그냥 빨간색으로 미리 여기를 K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교점을. 그래서 K보다 작을 때. 자, 그러면 보라색처럼 만났을 때는 교점이 여기서 하나, 둘, 셋, 4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냥 A, B, C, D라고 또 해보면 A, B, C, D가 원소가 되는 거고, 이때의 합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되는데,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로 일정, C 더하기 D는 2M으로 일정. 그래서 2M 빼기 2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T가 K일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 T가 K일 때 생각하시면은, 자, 교점이 여기서 A, B, C 이렇게 3개밖에 안 생겨요. 자, 그러면 합을 또 구해야 되는데, 자, A, B, C.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면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로 일정하죠. 그 다음에 C 더하기 D가 2M으로 일정하죠.
그리고 나서 C를 빼줄 거예요. 여기가 B인 거죠, B. 여기서 B랑 C랑 결국 같은 거니까 지금. 아니죠. 미안해요.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 D가 아니라 B를 더해줘야 되겠죠? 여기가 B가 똑같은 점이니까. 그래서 B를 다시 또 빼주고. 여기가 이제 2M, 여기가 마이너스 2. 근데 이 B가 얼마냐면 2분의 M이라는 걸 아까 구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2분의 3M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T가 K보다 클 때. 자, T가 K보다 커지면 어떤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냐면 아까 여기 4개의 교점 발생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도 합이 2m 빼기 2가 돼요. 문제 읽어보시면 HT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 치역은 마이너스 2, m 빼기 2, 2m 빼기 2, 2분의 3m 빼기 2 이렇게 4개가 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시면 2분의 여기가 9m 빼기 8이 되고 이 값이 19. 그래서 2분의 9m이 27이니까 m의 값은 6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점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한번 잘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결국 여기에선 2차 함수의 대칭성도 같이 활용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